저는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심사는 그 문화적 정체성이라든가 혹은 역사적인 그 사실의 어떤 진실의 부재성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본 그 노마드적인 그런 역사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한과 허물을 좀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지실성이 없는 역사가 지금도 변형된 상태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를 보는 입장에서 어떤 그 진실에 대한 어떤 대안 추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는 어떤 시각적인 관점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을 하면서 이제 비디오를 하고 디지털 비디오 세대죠, 말하자면은. 근데 제가 이제 95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는 이미 비디오 아트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그 조각과 설치와 비디오를 하고 많은 그 일군의 훌륭한 그 선배 작가들이 많이 계셨죠. 근데 저는 이제 디지털로 편집을 했다는 것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비디오하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뭐 거의 1세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호적에는 서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목포에서 태어났고요. 그 부친께서 한국은행에 계시면서 이제 정근을 많이 하셨는데 그 목포에 계실 때 제가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가서 약간의 유년 시절을 보낸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쭉 초등학교 시절부터 서울에서 쭉 자랐고요. 그래서 그 저희 부친께서는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오셨고, 또 외할아버지는 그 고종이 세운 법관학교의 마지막 졸업생이어서 네, 법관이 되시려고 했는데 일제 치하에 그 지방에 쫓겨나서 지방에서 이제 계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부모님이 일본어로 대화를 하시는 걸 많이 들었고요. 또 부모님께서 그 일제 시대를 거쳐서 그 한국 전쟁, 그 다음에 이제 격변기를 이제 지내면서 그 아버님의 생애를 많이 보면서 그 당시엔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부친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아버님의 그 이 사회에 대한 관심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화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미술대학에 들어가서 회화과로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와서는 제가 생각한 거와는 많이 달랐어요. 미술이라는 것이, 그림이라는 것이. 그래서 방황을 많이 하다가 이제 미술사를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어가지고 미술사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유학 가기 전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그 MBC 문화방송의 그 보도국의 편집부에서 한 3년간 근무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전두환 그 독재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최첨단에서 그런 걸 많이 보고 겪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때 그 아웅산 사건도 그때 일어났었고, 그 칼기 폭격 사건도 그때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계속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와서 농담입니다만 집에 가려고 하면 내일 올 텐데 왜 가느냐 이제 그런 그런 분위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미디어를 하고 역사를 하게 된 것이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사실 미술사를 공부하러 간 거는 그 좀 미술의 본질을 좀 더 우리가 서양화를 그리니까 왜 우리가 회화를 해야 되는지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술의 주변, 그 역사라든가 정치, 물론 그때는 이제 정치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미술사를 보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래서 정작 저는 작가나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미술사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그 8층에 이제 그 페인팅 디파트먼트가 있어서 이제 가끔씩 그림을 보러 올라가는데 미술사학과가 3층에 있었어요. 근데 5층 엘리베이터가 문이 딱 열리면 그 안에 컴퓨터 랩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검은 공간에 이제 모니터에서 이제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이제 그 컴퓨터 랩에 가니까 그 당시는 그 IBM PC가 처음 나오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맥칸토시, 애플 클래식, 그 맥 클래식이 나오던 시절이었고. 근데 이제 그게 매료가 돼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이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컴퓨터 그래픽을 하게 됐죠. 교수 중에 비디오 아티스트도 있었고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그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 데스크탑 DTP부터 이제 3D 애니메이션, 그 비디오 아트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공부하는 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제가 그 체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다르고 아날로그는 이게 파장이잖아요. 근데 그 파장을 디지털은 0과 1로 이제 변하죠. 그 당시에 이제 타가 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비디오 시그널을 받아서 그거를 디지털로 변환해 주는 보드였는데 그 보드를 쓴 작품이 지금 저기에 하나 있어요. 아직. 근데 그걸 쓰면서 이제 무슨 기술적인 변화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사고 구조와 생각, 그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이 이제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는 아날로그는 시간 순서대로 가잖아요. 디지털 편집이 그 프리미어가 맨 처음 나와가지고 그 전에 다른 것도 있었지만 학생으로서 쓸 수 있는 게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프리미어가 나와서 디지털 편집을 할 때는 중간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영상 수업할 때는 VHS 아날로그 편집을 가르쳤어요. 다다시 이어붙이는 거, 고치려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뒤에 디지털 편집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은 프레임으로 이어지는 그 피지컬 하는 개념, 체험인데 이제 시간은 피지컬한 체험이 아니라 이제 좀 그것이 넘어선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공간도 그렇고요. 그 혹시 내비게이터 아세요? 그 망한 이유가 뭐냐면 내비게이터는 이메일을 자기 컴퓨터에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친구 집에 가면 제 이메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내비게이터가 그걸 이동이 안 됐거든요. 익스플로러가 그걸 했어요. 익스플로러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제 이메일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장소성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 인터넷이 얼마만큼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켰는지는 지금 세대들은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그 95년 6월 말이었을 거예요. 6월 10며칠이었나? 그때 수업 끝나고 오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삐삐를 쳤어요. 카메라를 들고 상품 백화점으로 오라고. 근데 딱 2명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비디오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다른 한 학생한테는 비디오 카메라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상품 백화점에 6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그 통제선도 없었고 완전히 오픈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촬영을 했죠. 근데 촬영을 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실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하실에 들어가서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옛날 그 굴착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막 거기를 굴착기로 뚫고 있더라고요. 금방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의인이구나. 무조건 이제 굴착기 갖고 와서 한 거잖아. 누가 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자기 목숨 걸고. 그때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은 굴착기 갖고 왔는데 나는 비디오 카메라를 갖고 와서 너무나 이제 부끄러웠던 경험이 됐는데,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때 뭐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2시 전까지는 뉴스에서 다 구조돼서 이걸 덮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진실이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12시 넘어서부터는 구조 상황을 진실을 밝히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것이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버블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우리나라 강한 나라인데 너무 돈이 많이 돌고 굉장히 수비가 많고 그 강남 그 청담동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IMF 터지기 전에 제가 신문 광고를 한 1년 동안 스크랩을 해서 한 작품이 이제 저쪽에 나온 그 텍스트 사인 라이프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버블 상태를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저 작품을 했어요. 저 작품을 하고 나서 이제 IMF가 터졌죠. 그러니까는 아직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 경제에다 여러 가지가 안정되지 균형이 안 잡혀 있던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없었던 시대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작업이 그 트렌드하고 좀 안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쭉 해왔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요즘 그런 거 안 하는데 그거 왜 하냐고 이제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었고요. 거의 대부분 그냥 제가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해왔습니다. 저도 이제 동명퇴임전 준비하면서 자료를 그냥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 둘씩 하다 보니까 좀 준비가 나와가지고 사실 옛날 생각부터 지금까지 이제 주마등처럼 많이 지나갔는데 이중적인 문화적 정체성이었죠. 말하자면은 소외된 그런 입장으로 이제 한국과 한국 사회를 바라본 입장, 또 미국에 가서도 미국에 속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으로서 미국이란 문화와 또 한국에 왔을 때 서구 문화가 유입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얼만큼 서구 문화에 유입이 되는 과정을 지켜본 거죠. 저는 20년간 쭉 파노라마가 그려져요. 이제 소위 기러기 아빠가 지난 한 30년간 지내게 되면서 제가 방학 때마다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두 개의 이름을 가진 바다 영상이 있는데 사실 사적인 비디오예요. 홈 비디오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니스 다나카라 비디오 아티스트 그분도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비디오로 많이 했거든요. 2010년 전까지는 그런 사적인 그러니까 퍼스널 다큐멘터리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나 공간을 보니까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역사 데이터를 하게 된 거는 그 맨 처음에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한강을 산책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한강. 그리고 사진 찍으면 그 당시는 갑자기 어디서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왜 찍냐고 해서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그 자유롭지 못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촬영한다든가 장소에 간다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팩트, 역사적인 팩트를 알고 싶은 욕망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국에서 이렇게 3년 동안 사회를 경험하면서 바깥과 방송국 그 안은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가 안에서 보는 정보와 또 일반 시민이 아는 정보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 역사나 그 팩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과연 팩트인가 아닌가가 궁금했었어요. 좀 앞선 결론이지만은 그 역사는 진실성은 부재하고 그 역사는 변동된 걸로 대체가 반복이 되는 무한히 반복되는 게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에 와서는 그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허무와 진실과 그런 한을 보니까 제가 이거를 작업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 역사를 쭉 하다가 그래서 약간 방향이 달라져서 이거는 그냥 그 세월에 맡기고 또 영원히 알 수 없는 진실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인공지능이 그 잠재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그 모든 데이터들이 모으는 점들이 모이는 그 랜덤한 어떤 모아는 공간이라고
그래서 그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의 역사의 그 진실의 부재성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잠재 공간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잠재 공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자 한 것이 이제 제가 그 미술사 슬라이드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는 저기 작업에 나오지만 슬라이드를 통해서 미술을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미술관에 가기 전까지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모르는 채 우리는 이제 미술의 어떤 조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에 대한 조형 인식이라는 것이 과연 진실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문이 생겼고, 이 미술사라는 교육이 과연 진실성 있는 교육인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그 슬라이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슬라이드를 스캔해가지고 이걸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제 머신 러닝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진실성에 대한 부재에 대한 맥락이 이제 역사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조형 인식에 대해서 약간 조금 옮겨진 상태인데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연구실은 한 30년의 영혼이 모아진 곳이고 이렇게 많은 그 잡다한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이제 뭘 버려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그래서 일단 제가 넓은 작업실을 하나 구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모든 걸 갖다 놓고 이제 좀 이렇게 무중력한 상태로 좀 지내볼까 합니다. 이제 제로에서 그 챕터 2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